네, 러퍼머스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에서 건진 문장, 존 우든 감독의 88연승의 비밀 중에서 몇 대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리더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자제력에 대한 멘트입니다. 본문입니다. 조직을 통제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제력은 리더십과 팀 기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다. 유능한 리더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제력은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필요한 덕목이다. 당신이 개인 생활에서 내리는 선택들은 당신의 직업 활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사생활과 직업 활동은 별개가 아니다. 두 개를 별개로 여기는 리더는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의 행동부터 신뢰할 만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제력 없이는 이루기 매우 어려운 덕목이다. 나는 선수들에게 연습 시간에 욕을 하지 못하게 했다. 보통 욕은 좌절감이나 분노에서 비롯된다. 그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중에 상대팀과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파괴적인 행동으로 팀의 결속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리더는 자신을 잘 통제하면서도 여전히 투사가 될 수 있다. 리더는 선수들에게 리더 자신이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걸 알게 함으로써 투지를 북돋운다. 높은 자제력을 갖추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 결국 자제력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존 우든 감독의 그 88연승의 비밀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그렇죠? 이 마음 내키는 대로 발산하고 행동하면 순간 아주 화끈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행동 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실제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물론 다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죠. 조직의 리더는 자제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있었잖아요. 개인 생활과 리더로서의 그 직업 생활에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뭐 내 개인 생활은 뭐 좀 이렇게 함부로 하더라도 내가 회사에서만 제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사생활과 직업 활동은 별개가 아니고 개인 생활에서 내리는 선택들이 당신의 직업 활동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존 우든 감독의 얘기는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 스스로가 통제력을 갖다 보니 선수들, 조직원들에게도 뭐 근데 연습 시간에 욕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자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더 큰 경기, 정말 메인 게임에서 돌발적인, 자기 파괴적인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때문에 리더의 자제력과 통제력이 결국은 조직원들의 자제력과 통제력으로 이어져야만 그 조직은 강건한 조직이 된다. 멋진 얘기입니다. 자, 또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본문입니다. 사실 NCAA 챔피언십의 우승을 차지한 모든 UCLA 농구팀들의 공통점은 큰 키가 아니라 기민함이었다. 기민함이라는 것은 빠른 몸 동작과 빠른 판단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기민함이 우리 UCLA 우승팀들의 공통점이었다. 기민함이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배우는 노력이다. 기민함은 조직의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하는 리더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다. 리더는 스포츠에서처럼 신속한 관찰과 판단, 즉 기민함이 있어야 된다. 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기민함을 가르쳐야 한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속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승리하는 리더는 대부분 상대팀 리더보다 다가오는 일을 먼저 예측한다. 기민함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기민함이란 늘
고개를 치켜 들고 보는 습관을 말한다. 기민한 리더는 끊임없이 주위를 살펴 변화의 흐름, 기회, 잠재적인 요소들을 빠르게 파악한다.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필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로 기민함이란 얘기. 우리가 보통 기민하다 그러면 뭐 빠르다, 되게 재빠르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런 평가를 하는데, 존 우든 감독은 이런 표현을 쓰네요. 기민함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민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배우는 노력이다. 어떤 그 민감도하고 연관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도 기민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고개를 치켜 들고 보는 습관이다. 그 미어캣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미어캣. 항상 리더는 고개를 치켜 들고 보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주위를 살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의 흐름, 기회, 잠재적인 요소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리더의 기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기민하기 위해서는 이 예리한 촉을 세워둬야 돼요. 예리한 그 촉을 세워두고 사소한 조짐이나 징후도 예사롭게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큰 사건 이전에는 전조, 미리 어떤 징후나 조짐이 있거든요. 조직원들이 뭐 1층이나 2층, 3층 높이에서 앞을 바라볼 때 리더는 망루, 와치타워라 그러죠. 망루에 올라가지고 사방을 둘러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리더고요. 때문에 리더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기민함은 민감도하고 많이 이어진다는 것을 이 문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이 있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념에 대한 존 우든 감독의 얘기네요. 집념이라는 단어에는 근면, 결단력, 용기, 의지력, 인내심이 모두 담겨 있다. 우리는 위대한 리더들에게서 이러한 자질들을 발견한다. 당신이 집념을 가지면 팀원도 집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불행히도 그 반대 또한 사실이다. 리더가 집념이 부족하면 팀원 또한 쉽게 포기한다. 집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한 길을 꾸준히 가는 확고한 의지다. 집념이 있는 리더는 아무리 주위에서 승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경기에 전념한다. 경기는 리더가 끝났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끝나기 때문이다. 좋은 것을 이루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념이 꼭 필요하다.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에는 역경과 손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어려움, 그리고 불운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인데요. 야, 이거 계속 싸워야 되나, 이거? 계속 나가야 되나?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조직원들은 누구를 봅니까? 리더 쪽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계속 가야 됩니까, 이거? 계속 싸워야 됩니까?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때 보여주는 리더의 자세가 중요하죠. 사실 목표 도달에 실패하더라도 이 집념 있는 리더는 여러 가지 다른 경로로 재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조직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예감하지만 도전하는 경험을 조직원들에게 공유시키기도 합니다. 이 세상 일이 만만치 않음을 배우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깡을 배울 수가 있죠. 저희 직업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면 소송을 할 때 가능성이 아주 낮은 사건도 맡게 돼요. 원래는 맡으면 안 되지만 여러 관계상 뭐 고문기업이다. 그러니까 이거 좀 뭐 제 영업 비밀과 관련된 건데 그 사장님, 우리 고문기업과 저하고는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은 되게 힘들다. 쉽지 않다. 그런데 쉽지 않다,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 주니어 변호사들에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어려운 사건인데 이거 뭐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스스로가 선을 그어놓고 사건에 임하거든요. 그러니 그리고 이제
저는 끊임없이 우리 주니어 변호사들을 이렇게 실력을 북돋우고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힘을 빼면 안 돼요. 야, 이거 반드시 이겨야 돼. 한번 열심히 해봐.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알죠. 어차피 클라이언트랑 얘기가 되었고 쉽지 않은 사건이고 하는 만큼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 조직원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든 이제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그런 그 비법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예전에 그 어느 분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 뭐 개싸움이나 닭싸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에는 그런 프로 개싸움이나 닭싸움 같은 걸 많이 한대요. 그 판돈도 엄청 많이 걸고. 그런데 그런 개싸움이나 닭싸움을 이제 그 키우기 위한, 그 개나 닭을 키울 때 훈련을 시킬 때 지보다 강한 애들과 자주 이렇게 시합을 하게 하느냐, 안 그러면은 지보다 약한 애들하고 자주 시합을 하게 하느냐, 뭐 이런 제가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축구 평가전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우리보다 좀 센 유럽이나 남미 쪽에 선수들하고 평가전을 해야 우리의 문제점도 깨닫고 실력이 더 발전한다.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당연히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개나 닭보다 더 기량이나 힘이 뛰어난 개와 닭을 붙여줘서 테스트할 것 같은데, 훈련시킬 것 같은데 안 그렇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개나 닭보다 약한 놈들과 자꾸 붙여준대요. 그럼 대부분 계속 이기는 거죠. 계속.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이기는 습관이 이렇게 몸에 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는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성이 있는 사람하고 이 좀 동물과의 그 방식은 좀 다른가 뭐 이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게 지게 되고 그러면 좀 주눅이 들잖아요. 그 진다는 것이 스스로 어떤 리더가 한계를 그어주게 되면 리더가 기침을 하면은 조직원들은 몸살로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리더가 집념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인 집념을 보임으로 인해서 조직원들의 힘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조직원들을 너무 잘 이해해 주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모든 걸 다 이해하는 듯한 이런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그대로 100% 조직원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과연 베스트냐? 그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존 우든 감독의 88연승의 비밀은 이분이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분야에서 탑을 달린 분들은 다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래서 이분은 농구라고 하는 필드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이지만은 이제 그런 분답게 전체적인 뭐 비즈니스라든가 인생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참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요즘도 이 책이 시중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뭐 중고 서적에서 구하더라도 꼭 한번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바로 존 우든 감독의 88연승의 비밀이 아닌가 싶어서 추천을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다른 책의 다른 문구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로펌 머스너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